어떤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집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칼 융은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상실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며 치유 과정입니다. 때로는 군중을 피하는 것이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자기애의 한 형태입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세상에 말하고 자신 안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칼 융이 밝힌 6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은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데 심오한 빛을 비춥니다. 특히 내향성의 개념은 오늘날 종종 오해받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풍부하고 다면적인 심리적 상태입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내향성은 에너지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두 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외부 자극이 그들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집에 머무르기를 선호하고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받는 자극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집의 평온함 속에서 내면의 쇄신을 필요로 합니다. 융의 내향성 개념은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집을 나서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곤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느낍니다. 융의 성격 유형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깊은 사고, 관찰, 그리고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풍부한 이미지, 생각, 그리고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내면 세계를 채우고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세계의 소음과 혼돈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잠재의식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자기 발견과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의 초석입니다. 융은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수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경적 깊이를 지닌 존재로 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내면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에게 집에 혼자 있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선택이 아니라 보호와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적 규범의 압력과 혼잡한 환경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심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은 안전한 안식처이자 자기 증명과 쇄신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도피나 사회공포증으로 오해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무의식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해줍니다. 융은 인간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인간 경험의 상징과 원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외부 세계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는 안식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피상적인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 영적인 깊이, 그리고 무의식과 형성하는 특별한 연결을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항상 자기 발견과 통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자 영적인 필요임을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고 자각적이며 내면 깊은 곳에서 균형을 갖춘 개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집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러한 내향성이 당신에게 가져다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것이 순전히 육체적인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이 개념은 훨씬 더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집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재생되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혼돈과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내면의 치유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맺는 가장 중요한 연결의 시작이며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연결이 얼마나 신성하고 필수적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개인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형성하는 균형은 영적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집에 있는 것은 재생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집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호흡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개성화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진실되고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과정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집에 머무르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무의식의 심연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인간 정신의 광활하고 신비로운 바다라고 묘사하며 그곳에 존재하는 상징, 원형, 그리고 꿈은 개인의 자기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고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이러한 상징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의 저서에서 자주 강조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그림자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억압하기 어려운 성격의 측면입니다. 집에 머물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대면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이러한 그림자에 맞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온전함을 성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압력에 직면합니다. 밖으로 나가 사교 활동을 하고 이사하라는 권고 속에서 집의 고요함은 때때로 수동성기나 도피로 여겨집니다. 칼 융은 창작 과정을 무의식과 의식의 이미지 사이에 놓인 다리로 묘사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은 이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영감이 외부로 반영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 조성한 이러한 조용한 공간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융은 이러한 창작 과정이 영적 건강의 신호이며 집에 있는 것이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집에 있는 것은 개인이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자신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 생각, 몸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수용과 연민은 영혼을 치유하고 개인을 더욱 균형 잡히고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집에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강력한 연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이 심리학을 영혼의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집에서 보내는 고요하고 심오한 시간이
개인의 영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본질로 돌아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개별화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이러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열쇠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집에 있다는 것은 자기갱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개인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쇄신을 경험하는 안식처입니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집은 감옥이 아닙니다. 자유, 자기 발견, 그리고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극심한 압박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붐비는 환경, 끊임없는 소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욕구는 개인의 심리적 경계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영적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사회적 존재이자 개인적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대가 개인의 내적 욕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밖에 있어야 하고,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하는 욕구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침해를 인지하고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멈추는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초석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적 경계는 개인의 자기보호 공간을 나타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경계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 사람은 외부 세계의 요구를 제한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융이 내향성과 개성화와 연관지은 이러한 경계 설정 행위는 개인의 심리적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려면 용기와 자각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영적 성숙의 한 가지 징후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은 군중과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를 보여줍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때때로 사람을 진정한 자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표류를 막고 개인이 본래의 자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정직함을 그림자와의 대면, 과정의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적인 경계는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적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칼 융은 자유의지와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한 선택 능력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환경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신에 대한 헌신이 강화됩니다. 이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영적 온전함은 개인적인 경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정의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 피로와 심지어 소진을 경험합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피로를 막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내면의 자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집에만 있나요? 또는 더 사교적이어야 해요. 와 같은 말은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내면의 민감성을 무시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판단이 개인의 영적 균형을 깨뜨리고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에 강하게 저항하는 자세를 보이며, 이러한 선택은 의식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과 자신의 영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온전함과 영적 건강을 보장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자세를 이해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저항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자신의 영적 중심을 찾고 삶과 더 깊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개인적인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창의성은 인간 정신의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가르침에 따르면 창의성은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재능이 아니라 개인이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며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창의적인 잠재력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할 때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고요한 순간은 창의성이 꽃피는 토양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칼 융의 이해는 창의성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융은 무의식을 원형, 상징, 그리고 신비로운 이미지의 고향인 인간 정신의 광활하고 복잡한 세계로 묘사합니다. 집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무의식적 내용의 표면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외부 세계의 방해 요소를 줄임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정신 깊숙한 곳에 있는 상징, 이미지, 그리고 직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과정은 무의식의 이미지와 의식의 만남이다 라는 융의 말은 창의성에 있어 집에 머무는 것이 필수적임을 요약합니다. 집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안식처입니다. 소음, 군중, 그리고 외부 세계의 의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침묵과 고독 속에서 창의적인 천재성이 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꾸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마음을 맑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성화 과정은 창의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사회적 역할을 초월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위한 물리적, 정신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은 무의식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내면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창의적인 고독의 물리적 반영입니다. 원형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상징입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원형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 현자, 그림자와 같은 원형은 개인의 영적 여정과 창의적인 생산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창의성이 이러한 보편적인 이미지와 개인적인 경험의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집에 머무는 것이 제공하는 자유와 유연성 또한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은 창의성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의 존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인에게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여 몇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면의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창의적인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찾습니다. 더 나아가 칼 융의 창의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집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융은 창의성을 정신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겼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며 영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이는 결국 창의성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집에 머무르는 것은 영혼과 창의성 모두의 쇄신을 위한 양방향 과정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 에너지를 키우고 개발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영혼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소통은 창의적 과정의 초석입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게 의미 있는 생산물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영적 힘과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창의성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은 창의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싹을 틔우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이 무의식과 연결되고 원형과 함께 춤추며 개성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활용하여 자신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필요한 심오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실, 집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에 귀 기울이고 키워주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서적 균형은 인간 영혼의 가장 섬세하고 필수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건강하고 온전하며 조화로운 영혼의 존재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현대 사회의 혼돈,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외부 세계의 도전은 개인의 정서적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에 머무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비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칼 융의 균형 이해라는 틀 안에서 정서적 균형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상반되는 요소들로 구성된 전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상반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정신 안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피로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은 심리적 치유와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향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개인의 정서적 균형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융의 균형 개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성화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내면 세계의 양극성을 조화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서적 균형을 강화하고 더욱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정서적 균형은 또한 칼 융의 그림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압되어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의 어두운 면을 나타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그림자의 측면에 맞서고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면 과정은 정서적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깊은 균형감과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집에 있는 것은 이러한 대립의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정서적 균형에 기여하는 것은 또한 개인이 자신에게 연민을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연민은 영적 치유를 촉진하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자존감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융의 균형 이해에서 가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 또한 중요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정서적 균형은 이 두 측면의 조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균형을 맞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균형은 영적 온전함과 심리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은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특히 예민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강렬한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고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된다고 지적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에너지 수준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정신적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회적 압력, 외부 세계의 강렬한 요구, 그리고 군중은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정서적 균형을 위협합니다. 칼 융은 개인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경계를 구체화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는 결국 영적 균형을 강화하고 더 큰 힘을 느끼게 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개인이 영혼의 모순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은 개인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집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깊은 내면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군중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신체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개성화 과정의 일부임을 알려줍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영혼이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인간 영혼의 성숙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사회가 부과한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여정의 시작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칼 융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이 과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은 무의식의 이미지, 상징, 꿈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영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은 고독을 영혼의 겨울 봄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지구가 휴식하고 재생하고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을 처벌이나 결핍이 아닌 영적인 필요이자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의 창조적이고 변화적인 힘을 이해하도록 권합니다.
칼 융은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일상과 규율 속에서 내면의 작업에 시간을 바치라고 조언합니다. 영적 성장은 임의적인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일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명상, 글쓰기, 꿈 일기 쓰기, 상징에 대한 명상 등은 융이 영적 변화를 위해 제시하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접목하면 내면 세계와 강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은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자와 맞서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압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집에서 보내는 고독의 순간은 이러한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고 받아들여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영적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대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을 더 자유롭고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이 과정에 접근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안은 상징과 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상징이 영혼의 언어이며 꿈은 무의식의 문을 열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집에 있는 동안 꿈을 분석하고 상징적 이미지를 묵상하는 것은 영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보편적 상징이 개인의 경험을 통합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집에서의 고독은 적극적인 꿈을 꾸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방법이 영적 발달을 촉진하고 개인이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칼 융이 가장 근본적으로 주는 조언은 인내입니다. 영적 성장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길고 인내심 있는 여정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때때로 내면의 침묵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과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변화는 점차 개인을 더욱 성숙하고 현명하며 완전한 존재로 이끕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칼 융의 조언은 영적 성장을 향한 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징을 탐구하고 활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칼 융의 안내를 받으며 이 심오한 여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 성장과 개성화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조언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 여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발견을 댓글로 공유하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집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칼 융의 6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어 후원해 주시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